네, 글로벌 웨신센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장이 마친 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의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외신들 통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포함한 주요 외신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CNN 보도 내용입니다. ECB and Bank of England fight inflation with sharp interest rate hikes. 네, ECB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측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밝혔습니다. 영란은행도 금리를 0.5% 인상한 4%로 설정하면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이 두 가지 은행들이 모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8년 이후 그 다음에 있었던 가장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를 하면서 미국 연준은 금리 정상화 속도를 완화를 했지만 ECB와 그리고 영란은행은 종전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ECB는 내달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사들인 채권 만기 시 원금의 전액 재투자를 중단을 하고 6월 말까지는 매달 150억 유로씩 축소한다는 계획을 또 함께 밝혔고요. 또 ECB는 이날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로 앞서 살펴봤을 수 있다시피 50bp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CB 금융통화위원회는 성명서를 밝혔는데요. 이 성명서를 통해서 꾸준한 속도로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3월에도 추가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주요 외신들의 평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이번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 살펴보시면 생산성 예비치와 관련되어 있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productivity accelerates in fourth quarter. 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예상치를 웃돌며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계절 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는데요. 이는 전분기 수정치였던 1.4%보다 높아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를 했던 시장의 예상치 2.5%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생산성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9% 그리고 4.1% 하락한 이후에 3분기와 4분기에는 1.4%와 3% 증가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지난해 전체 연간 비농업 생산성을 봤을 때는 1.3%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실적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sales dropped 5% in the largest quarterly revenue decline since 2016. 네,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주당 순이익과 그리고 매출 모두 다 하향됐습니다. 모두 다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맥 그리고 아이패드가 있는데 우선 심플하게 살펴보시면 아이폰과 맥은 모두 다 하향되는 좀 하락하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나마 아이패드 쪽에서 매출이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주당 순이익 살펴보시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준은 1.94달러였는데요. 이번에 기록한 수치는 1.88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17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수치는 1,211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5.49%가량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도 원래는 65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68만 2,9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기록한 수치는 65억 원
65억 달러가량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8.17%가량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맥의 경우에도 앞자리 숫자가 일단은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이번 분기는 애플의 이런 충격적인 실수였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수익이 감소한 것과 컨센서스의 예상이 일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컨센서스의 예상치보다 3%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2017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있었던 수익 누락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재택근무 그리고 재택 수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성공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애플의 쿡 CEO는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때문에 아이폰 판매와 맥 판매 그리고 애플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제품 판매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고요. 또 맥북 프로 노트북 신제품을 출시한 작년 분기와 비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맥의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봤습니다. 또 실수는 부분적으로 달러 강세 영향도 있었다고 봤고요. 또 지난번에 중국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이 폐쇄됐다는 부분까지 실적에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알파벳 실적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우선은 알파벳의 주당 순이익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1.18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또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760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765억 3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유튜브 광고 매출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7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82억 5천만 달러를 또 한 번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또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까지도 73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는 74억 3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알파벳의 실적에서는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까지 시장의 전망을 밑돌았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밑돌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아마존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실적 살펴보시면 지난 4분기 순이익이 2021년 4분기에 기록했던 143억 달러에서 크게 급감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망스러운 실적을 거두게 된 겁니다. 4분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2억 7,800만 달러로 주당 3센트를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팩트셋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였던 20억 3천만 달러를 크게 밑도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투자에서 23억 달러어치의 감가상각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실적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